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북한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월급의 80% 이상을 당국에 상납하면서 궁핍한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돈 안 주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가만히 계실 거예요? 출연이 안 나오면? 저는 채널A에 뼈를 묻기로 했어요. 채널A에 뼈를 묻기로 했어요. 봐봐요. 출연료 빌리면 다 조직을 해가지고 정하실 겁니까? 누구, 저요? 저는 뭐 안 줘도 다 합니다. 안 줘도 다 합니다.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. 네. 근데 봐봐요. 올해 1월이었죠. 중국 길림성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한 2,000명 정도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. 돈을요. 임금체불. 지금까지는 뭐 돈을 안 줘도 좀 참고 했다고 쳐도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네. 들고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직 대표 감금하고 감시요원 감금하고 임금 체불된 거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이 농성을 안 풀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 수리까지 막았고, 이제 그 붙잡힌 인질 관리직 대표는 이제 폭행당해서 살해된 것까지 이제 알려지지만, 근데 일단은 팩트를 보면은 2,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바로 북한 코앞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인 건 맞거든요. 이게 압록강,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까지 소문이 안 날까? 전 난다고 봐요. 일단 직장에서 매일같이 자고 다음날 나가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1인당 10,000원씩 벌어서 3만 원 사회적까지로 바치세요. 거기서 그 당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걸 퍼치하는 거예요. 노장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한 40대 초반 정도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3일 동안 일하면 3만 원 주나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용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소리가 하니까 나왔어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 애들이 다들 하나같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와 여기저기서 설레설레 말이 난 거니까 조용 하면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술 먹은 사람이니까 그걸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. 멱살 주고 싸움이 났거든요. 그러니까 흔들고 이러는데 말리는 척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비서를 탄으로 가지고 당비서를 깔려가지고 엄청 맞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, 이게. 네네네. 그죠. 사실 뭐 혁명이라는 것도 시작되는 걸 보면 뭐 큰 대의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하나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면서 다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,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폭동까지 나게 되니까 사실 김정은 지배 체제에서는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. 나름대로 하나의 그 카드를 꺼내듭니다. 그 카드가 바로 통일지우개예요.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조국 통일에 그렇죠. 대한 것들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걸었었는데 이제 우리 통일 안 한다. 우린 따로 가겠다.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네. 흔들리는 체제를 바로잡는데 왜 갑자기 통일이 나오고 그거를 없었던 일로 통일을 삭제하는 걸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? 통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세습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리스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. 통일이? 예.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상태에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뭐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? 또 자기 세습은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대통령을 선고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세습을 받아들인다.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이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통일 그 자체가 득실 관계로 봤을 때도 완전히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.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.